안녕하세요. 행동분석가 권혜미입니다. 오늘은 행동분석 관점에서 학생 이해하기 중 세 번째 강의로 ABC 기록지와 ABC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 행동평가 과정을 살펴보시면 간접평가, 직접평가, 기능평가 순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간접평가는 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기술로 인터뷰나 체크리스트 등이 있으며 직접평가는 잘 알고 계시는 ABC 분석이나 산포도 분석이 대표적입니다. 자연환경 내에서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엔 기능평가를 통해 기능 분석을 하여 행동중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서는 직접평가에서 수집되는 학생의 정보를 수집하고 결과를 해석하며 추후 중재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ABC 기록의 용어 및 개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ABC 기록은 일화 기록으로도 불리우며 문제 행동에 미치는 환경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관찰 기간에 발생하는 학생에 대한 모든 것을 글로 기록합니다. 이후 되풀이되는 패턴을 찾아 문제 행동의 목적이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ABC 기록지에서 사용되는 ABC 용어 및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양식은 서울시 교육청 행동중재 도구개발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선행사건은 A, 행동은 B, 결과는 C로 사용되며 선행사건은 행동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이전의 환경적인 사건으로 쓰기 과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은 선행사건 이후 일어난 학생의 행동으로 종이 찢기를 예로 들 수 있으며 결과는 행동 후에 오는 후속 결과나 사건으로 과제를 치워줌 으로 기록해 보았습니다. ABC 기록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적 행동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행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때리진 않지만 주먹을 쥐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물건을 던지거나 꼬집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주변의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기, 근거리 대상을 때리거나 밀치기 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ABC 기록지의 작성 방법은 예시와 같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행동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환경 내에서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서술적이고 연속적이고 관찰된 것 이외에 해석하거나 결론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예시에 작성된 ABC 기록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학생은 대기하라는 지시에 소리를 질렀으며 그 다음에 뛰어다녔고 교사가 제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당 문이 열려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 소리 지르기와 뛰기 행동을 멈췄습니다. 지속적인 기록을 통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 문제 행동의 기능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ABC 서술형 기록지의 변형된 버전인 ABC 체크리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ABC 체크리스트는 기록의 편의성을 고려하였고 학교 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과 선행 사건, 행동, 후속 결과, 학생의 반응으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체크리스트의 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교실에서 4교시 미술 시간에 과제의 시작이 요구됩니다. 가이질 과제의 요구가 시작이 되고 공격 행동 중에서 때리기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주어진 결과는 주어진 과제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반응은 문제 행동의 빈도를 나 감소를 감소하게 되는 학생의 반응을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 되는데요. 한 장의 체크리스트만으로는 문제 행동의 기능을 찾기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작성해가며 작성된 ABC 기록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유는 문제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ABC 기록지의 결과 산출 및 해석에 앞서 문제행동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획득, 선호 획득, 회피, 자동 강화, 그리고 다시 의사소통 기능과 자동 강화 기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기능은 선호 획득과 관심 획득, 회피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의사소통 기능의 문제 행동들은 같은 기능을 가진 의사소통 행동으로 대처하여 지도하고, 자동 강화를 가진 문제 행동은 동일한 감각 자극을 얻을 수 있는 놀이기술이나 여가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BC 기록지와 체크리스트의 결과 산출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분류했던 4가지 기능 중 관심 획득 기능의 문제 행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행동의 선행 사건으로는 교사가 다른 학생을 돌보거나 학생에게 오랫동안 관심을 주지 못하는 상황, 혼자 있을 때 문제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ABC 체크리스트 후속 결과에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관심이 주어졌을 때 문제 행동을 멈추거나 감소하는 패턴을 주로 보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다시 보겠습니다. 상황과 장소는 다양할 수 있고, 선행사건 내에서는 혼자 있거나 교사가 다른 학생을 돌볼 때 행동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후속 결과는 언어적으로 제지하거나 행동규칙을 언급하거나 기대행동을 설명하거나 또래의 반응이 주어지면 문제행동의 빈도나 강도의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호 획득의 기능입니다. 원하는 것은 음식이나 활동, 특권, 일상의 규칙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선행사건은 선호활동의 제한, 제거, 일정의 변화가 주어지면 문제행동을 보입니다. 이후 다시 선호물이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문제행동을 멈추거나 감소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선호 획득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크리스트 상에서는 선행사건 내에선 안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선호물이 제거가 되거나 일정의 변화가 주어지거나 비선호 활동의 시작이 되면 다양한 형태의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고, 선호물이 다시 제시가 되면 문제 행동의 빈도나 강도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다음은 감각 추구 또는 자동 강화 기능의 문제 행동입니다.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찾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고,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 또 과제가 제시되었을 때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문제 행동은 지속적으로 보입니다. 감각 추구는 선행 사건과 행동 후속 결과 간에 특정한 패턴을 찾기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불명확한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이고, 후속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 않고 패턴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찾지 못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감각 추구의 기능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피 기능의 문제 행동입니다. 비선호 자극으로부터의 도피, 회피를 할 수 있으며, 선행사건에서 무엇인가를 요구, 지시받았을 때 주로 보이며, 과제나 요구가 철회되었을 때 문제 행동을 멈추거나 감소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회피 기능의 문제 행동은 주로 과제와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과제나 집단활동이나 특별활동,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과제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제, 어려운 과제, 과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주로 많이 있고요. 행동은 다양할 수 있고, 학생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귀가 조치된다거나 과제가 제거된다거나 활동이 중단되면 문제 행동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다음은 기능에 따른 중재 방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심 기능의 문제 행동에 대한 선행사건 중재로는 NCR이라고 하는 비유관 강화를 제공하기, 또래와의 활동을 늘리기,
기대 행동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근접 통제를 제공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이 아닌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로 관심을 요구하도록 지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구어 능력을 고려하여 구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에게는 선생님 다 했어요, 도와주세요 등의 관심을 요구하게 하고, 구어 사용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제스처, 손 들거나 팔 벌리거나, 그리고 이마저도 어려운 친구들은 AAC나 같은 상징이나 그림 통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후속 결과 중재로는 강화 기반의 전략, 속어, 강화 자극의 제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선호 획득 기능의 문제 행동의 중재 방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행 사건 중재로는 수업 전에 선호 활동과 자극을 제공하고 활동 중간에 선호 활동을 포함하기가 있습니다. 선호물은 강화제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리고 행동중재로는 선호물이나 활동을 얻고자 할 때 적절한 의사소통을 지도하는 것인데요. 구어로 표현이 가능한 친구들은 구어로 지도하고, 그림과 같이 AAC를 활용하여 지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과 더불어 선호물이 제공되기까지의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조절 기술을 함께 지도해야 합니다. 후속 결과 중재로는 문제 행동을 보여도 선호 자극을 제시하지 않는 속어와 대체 행동 차별 강화 등이 있습니다. 감각 추구, 자동 강화 기능의 문제 행동의 중재 전략입니다. 선행 사건 중재로는 학생이 원하는 감각 자극을 사전에 충분하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감각 자극을 얻을 때 필요한 의사소통을 가르치거나, 앞서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감각 자극이 제공되는 시간까지의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학생의 조절 기술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후속 결과 중재로는 속어와 차별 강화를 통해 문제 행동이 아닌 대체 행동을 늘리고 적절한 감각적인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회피 기능에 대한 중재 전략으로 선행 사건 중재로는 그림과 같이 시각 스케줄을 사용합니다. 시각 스케줄을 통해서 과제의 순서나 시기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선택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FCT와 같은 기능적 의사소통이나 대체 의사소통을 통해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을 보여도 회피하지 않고 도피 소거를 하고 과제에 대해서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과제 수행 시간을 점차 늘려가며 지도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는 직접 관찰에서 사용되는 분포도 기록지와 개별화된 행정, 평정, 척도에 대한 주제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